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4차 사전청약이죠. 왕숙 1지구. 왕숙 1지구 사전청약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물량 중에는 일반 특공 물량이나 일반 공공분양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있는데 왕숙 2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없었죠. 근데 진접 2지구나 이번에 이제 4차로 12월이나 뭐 한 1월달 될 것 같아요. 왕숙 1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일부 물량 한 700세대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계신 분은 좀 많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분양 평수가 좀 작죠. 분양 평수가 보통 뭐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25평대 이하고 보통 나오는 물량을 보면은 18평이나 22평, 그래서 뭐 투룸 정도 해갖고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뭐 차후에 25평까지 해서 큰 평수로 좀 늘린다고 하는 뉴스가 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약이 또 몇 가지 있거든요. 이 신혼희망타운도. 근데 거의 보면은 대부분이 특공 물량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특공에 뭐 신혼희망타운 말고도 신혼부부 특별이나 아니면 뭐 생애 최초 이런 거랑 보면은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형별 재당첨 기간이 있는데 이거 똑같아요. 뭐 토지 임대부나 정비조합 이거 뭐 재건축 재개발이죠. 여기는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뭐 서울이나 뭐 이런 데겠죠. 하남, 뭐 과천 이런 데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외지역, 그러니까 뭐 왕숙이나 이번에 했던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100% 이상이면 전매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 그리고 80에서 100% 미만이면 8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이렇게 전매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3년, 5년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외지역이죠. 이게 이제 왕숙이나 뭐 진접지구가 여기 해당될 건데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100%는 3년, 그 다음에 80% 6년, 80% 미만이면 8년 이렇게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왕숙 같은 경우 이거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0% 미만이면 5년 이렇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유형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우선 공급하고 잔여 공급 이렇게 좀 나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공급은 전체 물량 중에 30%입니다. 30% 물량이 해당이 되고 700가구니까 한 210가구 여기 해당되겠죠. 이번에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는 6개월 경과, 6개월 2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가점이 또 적용이 되죠.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6개월 경과,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하셔야 되고 세대원 요건, 뭐 세대주를 아니셔도 세대원이면 가능하고 자산 요건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선 공급에서는 혼인 예정이거나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도 해당이 되죠. 소득 요건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70%, 그러니까 700가구를 적용하면은 490가구가 여기 해당되겠죠. 똑같이 6개월 6회 이상 납입에 세대원이고 적용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혼인기간 같은 경우는 자녀에서는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부나 모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죠. 소득요건 적용이 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격 기준 중에 거주 요건이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30% 우선 공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권 50, 입주자 공고일 기준해서 기타 지역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에서 20% 이거 여기 해당이 되고 이 보시면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은 앞으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경기도는 여기 해당이 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본청약까지만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면 되니까 아직 멀었죠. 본청약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면은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롭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자산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보면은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 주택, 뭐 이런 것들죠. 상가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화재나 뭐 종중소요 아니면은 농지법에서 뭐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토지법에서 뭐 목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상가나 아파트, 단독주택, 뭐 건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그 부동산, 금융자산, 뭐 예금, 주식, 증권, 수익증권, 뭐 보험증권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에 임대차 보증금이 좀 들어가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조합 입주권, 뭐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제외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사셨을 때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 뭐 이거는 제외하고 그 자동차 금액을 따지고 그 다음에 차량이 2대든지 3대든지 간에 전체 차량 가격을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금액, 이 전부 재산을 다 합쳤을 때 이 금액의 부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빚이죠, 빚을 차감한 금액이 3억 700 이하. 토탈 이 금액 전부 다 해서 3억 700이 안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뭐 4억이면은 최소한 한 9,300만 원 정도는 부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억 700만 원 정도가 해당돼야지 자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점 기준 같은 게 적용이 되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는 보통 보면은 9점이 만점이고 그 다음에 자녀 공급 같은 경우에는 12점이 만점으로 좀 적용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9점 만점, 12점 만점인데 이 부분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9점 만점이에요. 대부분이 다 9점 만점이기 때문에 거의 추첨제로 선정이 되는데 일단 가구 소득 같은 경우 보면은 70% 이하는 3점이죠. 3점. 근데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 8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0% 이하는 2점, 100% 초과는 1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소득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1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 거주 기간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선 공급제에서 뭐 3, 5, 2 이렇게 적용하는 거하고 여기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에서 왕숙지구나 진접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만 살고 계시면은 이 가점에는 해당이 되시는 거니까 뭐 내가 과천을 살든 성남을 살든 경기도권에만 거주하시면은 이 해당 가점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은 3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 1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점, 3점이 적용되고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 아까 6회 이상, 6개월 이상 이 부분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로 24회 같은 경우는 3점, 12회 이상 23회까지는 2점, 6회 이상은 1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저축이나 청약 저축 포함이죠. 그리고 가입하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인정 횟수를 보면 보통 24회니까 2년이죠. 2년 같은 경우 3점. 여기는 전부 다 만점이에요. 웬만하면은. 청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만점입니다. 만점. 9점 만점에 9점 만점인 분들만 대부분이 신청을 하죠. 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진접지구도 그랬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동점자가 만약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추첨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 70% 자녀 공급이라는 70%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제로 적용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2점 만점인데 인기 없는 단지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진접지구나 이런 데는 한 8점도 나왔었어요. 8점에서 뭐 한 9점 정도 됐었는데 그 외 단지는 보통 보면 한 10점에서 11점 이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청 기준이 뭐 12점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10점에서 11점 이 정도 되셔야지 그래도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점 기준은 12점 만점이고요. 미성년자 자녀 수를 좀 따지죠. 그래서 3명일 경우에는 3점, 2명일 경우 2점, 1명일 경우 1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 포함해서 7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혼희망타운이니까 당연하겠죠. 뭐 10세 이상 뭐 고등학생 자녀 이쪽은 해당이 안 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상이기 때문에 7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3점, 2년 이상 2점, 1년 미만은 1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날짜 자체는 30세 이상의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 30세 이상 날짜. 대신 혼인을 좀 일찍 하셨어. 30세 이하에서 혼인하셨으면은 그 기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죠. 30세 이상 그리고 혼인 기간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 남양주시, 왕숙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권이면 해당이 되고 2년 이상 3점, 1년 2점,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1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납입에서는 똑같죠. 24회는 3점, 12회 이상 23회 미만은 2점, 그다음에 11회 미만은 1점 이렇게 좀 적용되고 무조건 6회 이상 아까 이거 보면 무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4차로 청약하게 되는 왕숙 1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왕숙 1지구 신혼희망타운 예상단지예요. 예상단지 이 부분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자료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왕숙 1지구는 아직까지 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상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A2 그리고 A24 이 두 블록이 지금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으로 예정돼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2지구 A2 블록 같은 경우는 620세대 한 36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죠, 여기서. 그리고 A24 같은 경우는 토탈 602세대 중에서 한 340세대에서 이렇게 두 단지가 해서 700세대 정도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사전 청약으로. 일단 보면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입지를 일단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A2 블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에 있는 진접 2지구랑 좀 많이 붙어 있죠. 진접 2지구. 진접 2지구에 전철역도 만약에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왕숙에 있는 전철역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까워요. 진접 2지구에는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A2 블록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2 블록에 신청하시는 분은 전철역을 이용하실 때 아마 풍양역이라고 좀 가칭되어 있거든요. 아직 역 이름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진접 2지구에 있는 풍양역을 아마 이용하실 겁니다. 이쪽 단지들이 이제 전부 다 상업지구죠. 요 위에 부분도 그렇고 왕숙 1지구도 그렇고 전부 다 상업지구입니다. 이쪽이 지금. 나중에 길 하나를 두고 사이에 있는 이쪽 단지들이 많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A2 블록이 조금 입지가 뭐 건철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GTX역하고 좀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좀 제가 봤을 때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접 2지구에서는 약간 좀 우선이나 그때 약간 좀 미달이 났죠. 0.9대 1 뭐 이 정도 나왔는데 18평짜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2 블록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미달을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전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단지들은 뭐 10대 1이 넘어가죠. 그 때문에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반 공공에서 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도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A2 블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지를 좀 생각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A24 블록 같은 경우는 전철하고 좀 가깝긴 가까운데 완전 역세권은 아니죠. 현재 뭐 이쪽에 있는 이제 산흥이라는 구시가지가 있고 그 옆에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경춘선이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현재 봤을 때 입지 자체가 A2하고 A24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A2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A24보다. 근데 이쪽을 더 선호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도 가깝죠. 이쪽에 다산이 있고 다산하고 좀 가깝고 강남하고 접근선도 A24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입지 자체가 A2 블록이 그렇게 좀 많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평형대가 좀 작은 게 좀 단점이죠, 당연히. 요새 좀 선호하는 평형대가 30평대 이상을 좀 선호하시죠. 9평이라 그러는 34평이나 35평을 선호하시는데 여기는 거의가 대부분 보면은 작은 평이죠. 18평이나 22평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공유형 모기지라고 있죠. 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모기지를 좀 싼 이자로 해서 1.3%인가 뭐 알고 있어요. 제가 1.3%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건으로 해서 모기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남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공유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이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아요. 일반 공공보다 당연히 낮겠죠. 특공보다도 낮고. 왜냐? 평수 자체도 작은 평형대를 분양하기 때문에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혼 부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혼 6년 차 뭐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6세 이하 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좀 낮은 게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이 한 10%에서 20% 정도 분양가격에 그 정도만 좀 갖고 계시면은 저렴한 모기지를 이용하셔서 좀 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장점이죠. 당첨 확률이 높은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대신 좀 까다로운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거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인데 대신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만 들어가시면은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형 평형보다. 지금 제가 몇 개 올려드린 이쪽 장현 쪽에 있는 아파트들 매매가를 제가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상승률 높은 단지들 보면은 작은 평형대, 뭐 22평이나 25평대 이런 데가 상승률이 훨씬 커요. 아파트 올라갈 때 가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왕숙 1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왕숙 1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 고민 중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